지난주에 정말 우리 두 분이 많은 곳에서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근데 혹시나 이 이야기가 그때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수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수요일. 아 그래요? 그럼 네. 일주일이 좀 수요일. 덜 됐구나. 그때 이후에 많은 방송에 출연하면서 거듭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방향이 달라졌는지 마음의 어떤 때깔, 채도가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네. 이제 우리의 어떤 표현과 어떤 이제 백일장의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듬어졌겠죠. 그렇죠. 네.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계속 똑같은 워딩만 쓸 수 없잖아요. 특히 그치, 신규 그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방송 저보다 2배는 더 할 거예요. 그럼, 그렇기 그럼. 때문에 계속 이 동어 반복을 안 하려다 보면 이제 워딩을 만들게 돼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장 정돈된 언어가 나오겠군요. 정돈됐고 가장 자극적이고 MSG를 확 쳤고. 아 플랫폼에 맞춘 언어 선택이라고 할 수 그렇죠, 그렇죠. 있겠네요. 오늘은 좀 그래도 우리 이제 동지들끼리 아, 예. 즐거운 파티하는 파틀락 파티 홈경기야, 같은 느낌. 홈경기. 홈경기 그치. 잠실에서 하는 느낌이고요. 네. 예전 다른 데 가면 이제 사직도 느낌도 있고 하긴 한데 뭐 아무래도 업그레이드는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 상황. 굉장히 준비된 모습이기 때문에 기대되네요. 신인규 진짜. 변호사님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그럼. 아니 요 밑에서 계단에서 뭘 치고 있더라고. MSG를 막 치는 거 같아가지고 그쵸. 뭘 항상 치고 가지고 있나 다닙니다. 했는데. 아니 근데 네네. 이제 저는 사실 그 ABC로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먼저 짚어야 될 문제는 그 동안에 뭐 뉴 이재명 해서 왜 차별하고 배제하고 가르냐. 갈라치기라는 용어로 갈라치기. 굉장히 많이 비판 받으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비판을 했던 분들이 이번에 그 ABC 구분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더라. 심지어 명쾌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그리고 들었어요. 심지어 그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치 혈액형이 나는 A다라고 어허. 밝히시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조금 듣기에 뭐 분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뭐 3가지가 아니라 뭐 6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고 우리 MBTI 같은 경우는 한 16개로 라면서요? 분류도 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이번에 알게 됐어요. 사실. 근데 물론 16개로 간첩이야. 사람을 분류해도 다 분류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이제 편의상, 설명의 편의상 우리가 이제 네네. 나누는 건데 저는 그동안에 뉴 이재명에 보였던 많은 분들의 좀 예민한 그런 반응이 이번에는 없길래 야, 이것도 나름의 또 하나의 진영 논리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뭐 ABC로 나누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불만은 없는데 그 내용이 좀 전 부실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A는 가치고 B는 이익을 추구하니까 상당히 그런 선악적 이분법으로 나누던데 저는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가치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어떤 좋은 의미보다는 저는 굉장히 좀 이념적이고 좀 진영적인 논리로 저는 이해가 됐고 그 이익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있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 이익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뭐 실용의 관점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 거라서 이익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다는 굉장히 생각도 다양하죠. 들더라고요. 돈이 네.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아니면 있고요. 무형의 네. 이익도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네. 이익들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전 이거를 너무 또 선악적 구분법으로 보지 말고 약간의 이런 우리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보여왔던 어떤 노선의 문제로 이걸 다시 한번 또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저는 이제 실용파다 보니까 실용이라는 것은 과거에 정조대왕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학자 박지원 선생님 있고요. 수원 화성이 떠오르고요. 실학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실용이라는 오늘 것은 많이 먹었지 맛있는 거. 그래요. 좀 말 좀 끄지 마세요. 좀 예, 예. 이렇게. 저희 도청에서 아, 경기 예, 예. 화성 얘기하면 예, 죄송합니다. 맛집 정주하면 실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용하면 화성, 화성은 맛집이어서요. 그렇죠. 또 수원 출신이시니까.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만 하면 그래서 네. 실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천 그리고 실력 요 2가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게 실용이다. 전 이 부분으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래도 뭔가 좀 쿨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피부과에서는 다운타임이라고도 하는데 뭔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많이 좀 이렇게 잔잔해졌다. 그쵸.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뉴 이재명 현상이 신인규를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수요일날 우리가 이 방송을 했다. 인규 아마 이거 테이블 엎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빡쳤을 건데. 마이크가 터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한 일주일 방송하고 오니까 좀 정제돼서 왔네 오니까. 얘가. 그날 수요일이었으면요. 제가 퐁듀가 됐겠죠. 초콜릿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퐁듀지 퐁듀. 그러니까. 저 알죠. 초콜릿 녹여가지고 뛰어드는 거죠, 바로 그냥. 초콜릿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퐁듀가 예, 예. 됐을 텐데 오늘은 그래서 좀 차분하게. 오늘 좀 차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 언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어허. 우리 이석현 근데 말 사실 듣겠습니다. 저는 ABC론에서 이거는요. 그 소위 신인규 적용용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신인규, 뭐 함돈균 박사님 뭐 이런 몇 분을 저격하기 위해 유시민 작가께서 만들어 온 것 같고요. 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뉴 이재명 개돼지론입니다. 저는 이제 막판에 한 번 더 너
일주일 동안 점잖게 않았습니까? MSG 통을 몇 박스 갖고 왔더라고 지금 보니까. 신인규의 기세에 놀려서 일주일간 네. 잠잠히 있다가 아니야. 김용민 TV에서 여기서 쏟아냅니다. 개돼지론입니까? 뉴 이재명 개돼지론에 가깝고요. 사실 이게 가치와 이익이라는 구분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이익? 김어준 총수와 신인규 변호사 중에 누가 더 이익을 많이 봤을까요? 한번 둘이 그 세무조사 걸어봐야 돼요. 누구라고요? 통장 내역 김어준 한번 까야죠. 총수와 예. 신인규 변호사 중에 아무리 통장 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만큼 그 이익을 얻으려면요. 인규가 방송 지금보다 한 100개 더 들어야 됩니다. 비교가 안 되고요. 되게 슬프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익을 따지면요. 끝도 없고요. 말이 안 되는 저도 참고로 거고. 거꾸로 있는 세계사 몇 권 샀습니다. 저도. 그럼. 그래요? 유시민 작가님 진짜 예. 많이 샀습니다 옛날에. 저도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이 안 예, 샀겠습니까? 책 많이 청춘의 샀습니다. 시기 동안. 이게 그리고 또 하나 검찰 개혁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 시에 돌을 제일 먼저 던질 사람들이다. 지금 검찰 개혁 마음에 안 든다고 돌 세게 던졌잖아요. 음모론.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바위 던진 거예요. 돌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 말씀 우리가 하다 말았는데 사실 유시민 작가께서는 우리 세대 어떤 지적 아이돌이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인기 맞아요. 많으셨어요. 그럼요. 저도 예전에 유시민 작가님 책 사서 이 부끄러운 과거처럼 얘기하게 되는데 왜, 뭐? 북 콘서트 같은 거 갔습니다. 예. 가서 사인 받을 때 그분이 이제 저한테 써주셨던 말들이 그 자유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주의자임을 스스로 자임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어떤 자유주의자가 지지층 국민을 대상으로 우생학을 펼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거의 히틀러 마인드입니다. 이거는 지금 호텔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시민 작가나 김어준 총수께서 굉장히 밀리고 있다는 증거고요. 네. 이 밀리고 있는 거를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둑이 열린 거거든요. 그동안 성역처럼 되어 있던 김어준 총수나 유시민 작가에 대한 비판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 둑이 열린 거를 막으실 수 없을 거고요. 이렇게 하신다고 흔들리는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포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조금만 살을 살짝 얹으면요. 저는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보고 싶은 게 네. 이게 가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뭐 그러니까 A가 이제 좋은 거다. 이러니까 뭐 조국 대표도 나는 A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분들에게 하나 좀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가치라고 쓰고 저는 아까 이념으로 읽는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왜 이분들은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오고 지금도 굉장한 뿌듯함을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데 왜 조국 혁신당의 성배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본인들이 내세운 가치와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 속에서 문제 제기를 좀 편향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하나는 김어준 씨 관련된 문제 최근에 되게 많았잖아요. 이건 이제 언론과 정치의 거리 관계, 뭐 예를 들면 언론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비판 의식이 아예 없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의 그 거리감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합당 관련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이 다 합당 관련해가지고 찬성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가치, 이념적으로는 조국혁신당과 뿌리가 같으니까 과거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 식구들이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라는 식으로 이분들은 합당을 제안했던 건데 이거를 만약에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이익적인 면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아니 왜 지지율이 지금 오늘 보니까 민주당이 50몇 %더만요.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네, 근데 왜 2% 3% 정당하고 왜 나눠 먹고 자리를 왜 논아야 되지? 이런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가치, 이념, 진영 뭐 이것도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이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하나의 노선인데 전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미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늘 실패됐고 국민들은 절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악마화했던 게 지금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민주주의 이후에 그 역사의 긴 어두운 터널들인데 이제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는 좀 대한민국이 조금 더 새로워지자 앞으로 진전돼서 나아가자 네네. 이런 식의 새로움에 어떤 좀 적응하는 면에서는 좀 이분들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분류법도 뭐 나름 정리는 잘 하셨는데 그 내용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부득이 반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완곡해요. 그런 상황 아닌가. 부득이라는 단어가 부득이라니. 아니 입에 올랐습니다. 왜냐면 뭐 비판도 한두 번이지 이거를 그래. 하루 종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이제는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조금 요렇게 오늘 정리를 아까 사전에 해봅니다. 얘기를 할 때부터 그래요. 저 친구가 일관되게 네네. 약간 무슨 만델라 코스프레를 하고 있네요. 만델라 넬슨 코스프레요? 만델라 뭐 그렇게 선생의 폄하하지 예, 예. 마시고 그렇게- 조롱하지 마세요. 그 약간 그 느낌인데 네. 어쨌든
제가 한번 이제 인규의 어떤 그 MSD를 끌어내려고 한번 긁었는데 살짝 끌어오다가 네네. 빠지네요. 저는 마지막에 노벨 마무리를 잘 평화상입니다. 지었어요. 평화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서 얘기 끝난다면 저도 한마디 보태겠다 해서 올커니 이게 방송 조회수 올라가는구나 했는데 그 뒤에서 좀 잘 마무리했어요. 뿌려라 네. 캡사이신 실패했는데 저도 하나 그 얹자면 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얹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는 예전에 2022년 대선 때 일찍남 이찍남 맞아요. 아, 네. 이거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총수가 앉아서 낄낄거렸습니다. 그랬었어요? 그게 거기 시작이었어요? 도표도 그렸잖아. 도표까지. 뒤에 그림글 그래요? 올려놓고 나 그랬었고 몰랐어. 나도 본 어떤 기억이 나요.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을 그렇게 개돼지 취급하면서 조롱하고 품평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늘 그 한 세대와 한 성별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거거든요. 사실 이제 김효성 그 팀장 나요? 김효성 그 씨와 저는 경기도청에서 이제 그 이념 전쟁을 전면에서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 그랬죠. 그 페미니즘을 둘러싼 아,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뉴 이재명이라는 에너지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꼭 다시 한번 우리가 토론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냥 대충 우야무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석현이 사실 굉장히 가볍게 깃털 같은 평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찍남, 이찍남 얘기 나오는 데서 갑자기 정색하고 얼굴 빨개져서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전문 과목이고 전문가예요. 그쪽으로는. 아니, 저도 많이 배웁니다. 진짜 전문가세요. 네. 전공이었어요, 제가 그게. 이악 물고 이야기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에서는 진짜 아니, 질수 오래 없죠. 해왔잖아요. 오래 이 얘기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피 흘리며 싸웠고요. 예. 김효성이 뒤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이렇게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전장에서 싸웠습니다. 옆에서 열심히 나대니까 열심히 야야야야야야. 지금 이제 우리 이석현 네. 평론가가 저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부추기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 다 돌고 돕니다. 돌고 돕니다. 네. 서클 오브 라이프입니다. 예. 사실 그래서 ABC 뭐 이런 이야기 나누고 온 지상파 뭐 유튜브 할 것 없이 뭐 진짜 욕을 섞어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질혈병 맞아요. 걸린 것처럼 다 그냥 막 물고 뜯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지금 쿨타임의 시간을 거치면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도 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ABC라는 그룹을 나눴을 때 B에는 누가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걸 노리고 말씀하신 것 같다. 비인규예요 지금. 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근데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그런 분류가 네. 이게 하나의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그렇죠. 낙인 찍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 네. 같은 사항인데 저는 그런 일이 이미 발생이 됐기 때문에 뭐 나름의 좌표도 찍히고 피해를 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전 이거를 아까 노벨 평화상 스타일로 아하. 잘 융화시키겠다라는 거고 전 요거 하나는 제가 비판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는 게 사실 유시민 전 장관이 나오셔가지고 세상 어느 작가가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과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쓰는가를 저는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정부 인사들을 실명을 다 거론을 해서 심지어 조상호 보좌관을 지목을 해가지고 무슨 난동이라는 얘기까지 쓰셨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정말 특정인을 지목해서 아주 과도한 인신공격적 비판까지 가시는 것은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이재명 정부 성공에 전 도움이 될 리가 없고 또 그분들도 항상 정부 성공을 외치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말은 성공을 외치지만 행동은 좀 반대 방향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댓글 보다가 뭐 넘어가 버렸네. 열이 받아가지고. 아, 열받았어요. 예. 그럼 두 번째 질문 하나. 또 털 묻었다 그랬어요? 김효성한테?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아, 다 각자 이재명 약한 팔이 좀 부분들이 이재명 팔이 좀 그만하라 그래가지고 이재명 팔이 그만하라 뭐 이런 아. 거여가지고 뭐 사실 제가 저한테 그 기능이 있다면 바로 이게 차단을 눌렀을 그렇죠. 텐데. 사실 방송 경력은 우리 네네. 김효성 씨가 제일 오래됐고 저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분이잖아요. 많이 안 받는 조상님이죠, 편이죠. 조상님. 그래도 많이 안 받는 편이죠. 맞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가볼게요. 유시민 작가가 그 매부쇼 나와가지고 정청래 대표와의 어떤 과거 갈등, 그 정청래 대표랑 과거에 사이가 안 좋았다. 어허. 근데 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먼저 건드렸더라 이런 어허.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간 뭐 사과를 하면서 관계를 풀려고 하셨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이었나요? 그 같은 날이었나? 그때 정청래 대표 역시 SNS를 통해서 뭐 2배로 사과드린다라고 뭐 밝히면서 막 극적 화해,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렇네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인규 한번 포문을 열어주시죠. 뭐 저는 일단 두 분이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고 또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매불쇼에 나와서 유시민 전 장관이 판을 깔고 또 거기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좀 화답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뭐 화해를 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저도 뭐 보기에는 좋은데 문제는 두 분의 그런 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국민 앞에 나와서 굳이 화해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줄 필요까지 있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만약에 두 분이 어떤 뭐 연락처도 모르거나 서로 아예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뭐 사적인 문제는 저는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오히려 이게 공적인 영역을 너무 사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런 게 좀 한 번, 두 번이 어렵지 자꾸 하다 보면 또 쉬워지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론 자체는 좀 제가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예. 뭐 화해 자체는 축하드립니다. 화해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야, 우리 이러면 조회수 떨어져. 정신 아니야. 차려 인규야. 아니야. 조회수 생각하지 마십시오. 앵커님, 좋아요. 제가 그동안 반성합니다. 반성이요? 왜냐하면 반성까지? 그동안에 제가 여기서 늘 그 초콜릿 퐁듀같이 항상 빠져들었죠. 평론을 하다 보니까 온몸에 초콜릿 범벅으로. 그렇죠. 예, 하다 예. 보니까 사실 뭐 조회수 이런 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맞아. 유일하게 남의 업장. 저 혼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석현 평론가 날개짓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 제가 그 공간을 좀 열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살짝 스루패스 넣습니다. 날개짓 하기 위해 도루 시도합니다. 아, 원한 바 없었는데요. 저는 근데 이 두 분의 화해 네 글자로 정리합니다. 안물 안궁이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매운 거예요? 아니야. 왜 근데 그래, 왜 뭐 불당면이에요? 너 왜 그래요? 이 논란이 한 일주일 묵혔잖아요. 그럼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좀 얘기가 다들 뻔한 왜 얘기 이렇게 하는 얼마나 아니, 안 되게 때리네. 이 중에서 혼자 방송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진짜. 자, 그래서 안물 안궁이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노빠였던 과거가 생각나네요.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지금까지 단 한시도 싫어한 적이 없었죠. 근데 그 참여정부 시절에 친정동영계의 어떤 싸움이 있었죠. 그때의 예, 연원입니다 예. 이게. 그 예전에 그 86 정치인들하고 유시민 작가님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김영춘 전 의원님이 유시민은 그 맞는 말도 싸가지 없게 한다. 그 말이 지금까지도 따라붙는 그 얘긴데 당시 이제 같이 유시민 작가를 욕하던 분이 이제 정청래 대표님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동영 vs 이해찬 그때 이제 대선 그 경선에서도 그렇게 맞붙으셨던데 저는 이제 놀라운 거는 아직까지 그걸로 둘이 꽁에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강산이 두 번밖에 그러니까 싸웠었어? 나 잘 이런 기억도 상황. 안 나더라고, 그런 저도. 거잖아. 예. 전혀 몰라요. 사람. 저 같은 어떤 이제 정치 정치라는 게 덕후들이나 참, 예. 이제 예전에 친노 그 시절에 그걸 기억하고 두 분이 사실은 사이 안 좋았었어. 뭐 정말 죽일 듯이 싸웠었어라는 걸 기억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애정 고백을 하시니까 좀 의아한 상황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진지하게 얘기를 넘어가 보자면 노무현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칼럼 내용이 그거였고 사실 저는 지금 뉴 이재명에 대해 비판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김어준파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아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선별적으로 좀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곽상원 의원도 말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네. 나오셨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 칼럼을 잘 봐주셔서 멋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명칼럼 노무현에게 뉴 이재명이 있었더라면 제가 쓴 네네네. 거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어떤 트라우마가 민주당 내 진영 지지층분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이죠. 근데 그 죄책감을 현찰로 바꾸고 정치적 이득으로 전 사용한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데요? 그 얘기예요. 칼럼이 네네네. 벌써 한 얘기라서.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뉴 이재명을 배척하는 자들이 사실 가장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신 분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미안하실 걸 거예요. 근데 그 미안함을 이런 식으로 어떤 강성 개혁,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 뭐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 절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 딴지를 걸면 마치 그거는 상대 음모론이고 이게 불순 세력이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소비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돌아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중도 실용 대통령이었습니다. 특히 중반기 이후에는 이라크 파병, 한미 에피테이, 맞아요. 그 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국립대학 법인화, 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그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보수 대통령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여러 상념이 들었고 맞아.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아닌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노무현을 왜 기억 안 하시냐고. 그 앞에 뜨거웠던 노무현이 있다면 냉철한 가슴으로 대통령의 책임감을 갖고 뭔가 변화하려고 했던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진영 내에서 엄청난 갈등과 공격이 있었고. 그렇죠. 사실 네. 가장 지지층으로부터 먼저
그 배신 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은 기억 안 하시고 선별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 이재명은요. 사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만나고 싶어했던 유권자입니다. 내가 중도실형 행보를 하면 아 저분들이 나에 대해서 호응해 주시길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지지층으로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언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뉴 이재명이라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17년 만에 뉴 노무현이 없었다면 지금 뉴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삔규 돌 던질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적극 끌어안고 받아 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가치와 또 융화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밥그릇 뺏길까 봐 저러나? 라는 이제 해석. 음모론입니다. 저는 이거는. 근데 거기 또 이익이란 키워드가 등장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치면 반대로 하면 이익을 위해 그분들이 저러시나? 다 B로 가셔야 되네 그분들이. 그렇죠. A에서 B로. 우리가 A가 되고 이렇게 공수 교대를 하는 상황이 그 되는데 분류법이 조금 교정이 필요해요. 그 분류법이. 그 분류법을 그러니까 이게 깨야지. 네, 그치, 깨야 그치. 돼. 아예 분류법 자체를 깨야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뉴 이재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 노무현을 추모하는 가장 완벽한 방식일 거다라는 말씀이 그 칼럼이니까요. 좀 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유시민 전 장관님이 마치 이런 2차원적인 그런 입체가 아닌 평면으로서 이거를 분류하다 보니까 저는 오해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야 된다. 좀 더 어떻게 입체적으로. 예, 예.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아마 우리의 생각이 다 공통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노무현 정신 나왔으니까 제가 중요한 명장면 3개만 좀 꼽아볼게요. 네. 하나는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정신 지금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또 정청래 대표가 봉화마을까지 또 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 개혁을 완수했습니다라고만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말하지 실제 정치에서는 노무현 정신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는 국민들이 감동이라는 걸 느꼈어요. 정치인한테서 감동.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별명이 바보 노무현이잖아요. 제가 3개의 장면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3당 합당을 반대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완전 소수 중에 소수파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있습니다 얘기할 때 그때 3당 합당의 다수파들이 뭐라고 비판했냐? 야, 너 갈라치지 마.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마. 딱 그러면서 입을 틀어 막은 거예요.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그 주류를 거부하면서 따로 떼어져 나와서 어려운 길을 가신 분이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그 경선 연설 중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고 절절하게 외치시거든요. 네. 전 지금은 김어준 씨의 방송에 대해서 내지는 대형 유튜브들에 대해서 저는 현실 정치에서 손을 떼라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장면이고 세 번째는 지금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되게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승리의 분위기인데 영남권 쪽에는 지금 후보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김부겸 총리도 오늘도 정청래 대표가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제발 나가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 왜 노무현 대통령은 배지까지 떼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영남에 내려가서 지역주의와 맞서 싸웠는데 그랬죠. 네. 지금의 민주당은 왜 그런 식의 나름의 어떤 본인을 던지는 그런 노무현 서사가 왜 지금 실종됐느냐. 아니 예를 들면 대구 출신의 다선 의원들 많이 있어요. 근데 대구로는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모습과는 너무 좀 이격이 된 본인들의 이익과 본인들의 기득권을 그렇죠. 쌓아 안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민주당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3가지의 장면으로 놓고 봤을 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거면 다 계승을 해야 되는데 검찰개혁 법안은 보고하고 그것도 선택적이다. 선택적이죠. 나머지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고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그 노풍, 태풍 거기에 대한 전 지금 민주당의 어떤 헌신이나 내려놓는 자세는 왜 보이지 않는가. 아마 곽상원 의원도 제가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유족으로서 좀 지적하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방금도 전 다 동의하고 제가 좋아했던 사나이 노무현의 명장면들인데 그 뜨거웠던 노무현만큼 전 차가운 노무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 대연정 같은 경우도 뜨거운 거 아니죠. 권력의 절반을 내놓고서라도 선거제도 개혁 하고 싶다. 사실 그때 이제 정권 중후반부에 인기 없을 때라서 이제 조롱도 많이 받고 지지층으로부터도 외면을 받았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차가운 노무현에 대해서도 조명을 해야 되고 그 차가운 노무현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중도실형 확장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오늘 곽상원 그 의원께서 여기 김용민 TV에 아침 예, 방송에 예. 나오셔서 멋있더라고요. 이게 진중하고 무겁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 말이 있게 말씀하시더라. 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화를 낼 분이 조심스럽게. 그럼요. 근데 여기서 기억 남았던 한 문장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개혁을 하실 때도 본인 분풀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 말씀 듣고 하셨어. 네. 아 정말 이게 중요한 건 개혁이지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한 분풀이나 화풀이로 기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딱 하시는데 되게 묵직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소위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좀 쓴소리를 하자면 좀 그런 이제 분풀이까지는 아니지만 강한 개혁, 선명한 개혁에 집중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셨고요. 근데 지금 이제 모두를 전환하시고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제명 숭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저는 지지층 분들이 긍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맵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성공한 정부가 되고요. 그렇게 해야 70% 80% 되는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